이번 주 주간 뉴스를 쭉 훑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9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직전 확정 거래의 코스피 시장은 8%가 넘게 빠지면서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포가 걸렸어요. 실적은 역대급을 찍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이 엇갈린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음 주장을 앞두고 시장의 진짜를 읽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봐도 박수를 칠 만한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빠지며 매매가 20분 동안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는 4.9%나 밀린 채 마감했고 주간 전체로 넓혀보면 7.8%가 빠졌다.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지수가 꼬꾸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타격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장중에 9%에서 10% 가까이 밀리는 험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한 바로 그날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맞은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의 전망이 꺾여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갇힌 건지 분리해서 봐야 하거든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8%씩 빠지는 건 개별 종목의 악재만으로 오는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 던지는 매도 물량이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AI 기대가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서 돈을 빼서 일단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정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이 꼬인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모두가 출구를 향해 뛰어가다 보니 병목 현상이 생긴 셈이죠. 이런 때는 개별 종목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혼자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중 급락을 단순히 회사 나빠서라고 보긴 힘들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니까 외국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덩치가 크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삼성전자부터 던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게 우리가 주말 동안 첫 번째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사의 가치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글로벌 반도체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만 유독 발작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밖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하거든요. 미국 시장 숫자를 같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최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1%나 빠졌어요. 즉 거래일 하루에만 4.1%가 내렸고요. 글로벌 반도체 투심 자체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 반도체 투톱인 것도 결국 이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 한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뉩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최근 5일 동안 3.5% 정도 밀리는 데 그치면서 나름 방어를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쪽인 마이크론은 주간 기준으로 9.4%나 빠졌습니다. 직전 거래일 하루에만 5.5%가 내렸거든요. 우리는 글로벌 자금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주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와 메모리 사이에서 자금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이크론이 이렇게 크게 밀린 이유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인식이 시장에 넓게 퍼진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오래된 격언이 그대로 현실로 나온 겁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이 오히려 수익을 확정짓고 차익을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거대 자금들이 한껏 움직인 거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새로운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시장의 공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도망가는 것과 이미 수익이 난상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파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글로벌 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도세는 명백히 후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 일단 현금을 챙기고 하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센 매도세가 언제쯤 멈출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결국 외국인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이번 주 환율 보면 1,548원대에서 시작해서 직전 거래일에는 1,512원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뜻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외국인 수급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환율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셈이죠.
이번 뉴스를 쭉 훑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89조 원이 나왔거든요. 네, 직전 확정 거래일 코피 시장은 8%가 넘게 빠지며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챙겨야 할 경제 지표와 뉴스들이 꽤 많거든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미국 주들입니다.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매파 의사록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팟캐스트 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아주 큰 요인 중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특히 AI나 반도체처럼 그동안 미래 기대감을 먹고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이런 금리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6월 보고서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는 4.9%나 밀린 채 마감했고 시장 전체로 넓보면 7.8%가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지수가 꼬꾸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다음 주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큰 그림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되고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면 시장이 기대한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굳이 서둘러서 신흥국 증시나 큰 기술주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환율이 아무리 유리하게 내려와도 관망세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결국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목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의 전망이 꺾여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가는 과정에서 같이 밀린 건지 분리해서 봐야 하거든요. 원인을 제대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 볼게요. 실적은 영업이익 89조 원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 엄청난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걸 풀어주느냐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분기가 실적의 고점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짝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선뜻 위로 뻗지 못하는 겁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면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 전체에 던지는 매도 물량이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AI 기대감으로 많이 오던 주식들에서 돈을 빼서 일단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정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급이 꼬인 사고 봐야 합니다. 모두가 출구를 향해 뛰어가다 보니 병목현 그래서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끌어진 겁니다. 이 끈질긴 의심을 깨려면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숫자가 꺾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장에서 우리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실적 발표는 한참 뒤에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적 숫자 대신 수급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당장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수가 있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무겁게 흘러갈 게 없습니다.
이런 때는 종목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혼자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직전 거래처럼 시장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물량이 확연히 줄어들어야 비로소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밑에서 방어하려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덩치 큰 주식을 던지면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의 주도권이 다시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사의 가치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빠질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손김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는 공포에 던지고 누군가는 밑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단단하게 되는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 물량이 말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반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기다려야 해요. 매도세가 진정되는 과정이 차트의 거래량으로 나타나야 진짜 바닥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 반도체 투톱이 밀린 것도 결국 이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닥이 어디라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태니까요. 이럴 때는 무조건 싸졌다고 덥석 들어가거나 무서워서 들고 있던 걸 다 팔아버리는 식의 극단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지선을 확인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시장이 스스로 진정되고 이성을 찾을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려다가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금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아주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와 메모리 사이에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내놓는지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주에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역대급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매수세만 붙으면 금방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체력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금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겁니다. 더 이상을 끌어올릴 새로운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는 시점이면 조정 기간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들거든요. 달러를 쥐고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다음 주 장을 맞이해야 합니다. 무조건 오를 거다 혹은 무조건 더 빠질 거다 단정할 수 없는 아주 팽팽한 구간이에요. 유연한 사고방식,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뉴스 헤드라인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야 해요. 우리 시장은 결국 글로벌 자금의 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우리 반도체 톱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겁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이 우리 시장의 돛을 움직이는 거니까요.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12원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뜻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외국인 수급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환율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셈이죠.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면 주말 내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역대급 실적 기사만 보고 기대감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급락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와 팩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돈을 버는 능력과 시장의 단기적인 심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실이 좋다고 주가가 매일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잊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쭉 지표들입니다.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매파 의사록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써요. 미국 연준이 금리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팟캐스트 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아주 큰 요인 중 하나예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들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큰 돈이 잠시 자리를 옮길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보면 지금의 하락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내던지는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한 거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냉정한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심리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거가 발동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는 9%나 밀린 채 마감했고 주간 전체로 넓면 7.8%가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물론 계좌에 찍힌 파란불을 보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동성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엇박자를 타기 쉽지만 확실한 기준을 세워두면 흔들리지 않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시장 흔들릴 때 내 기준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팩트만 보고 가야 해요. 내가 세운 식을 지키는 것만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환율이 아무리 유리하게 내려와도 관망세가 생각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겁니다. 결국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별 종목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의 다음 주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 주고 안정을 찾는지 봅니다. 둘째,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찾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환율 흐름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체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흘려 돌아가야 진짜 반등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조심해야 할 구간이에요. 이 기준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다음 주 시작임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의 고점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짝 품고 있는 그래서 주가가 선뜻 위로 뻗지 못하는 겁니다. 피크아웃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면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 전체에 던지는 매도물이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AI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서 일단 현금화하려는 움직임 만약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보수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 훌륭한 전략이니까요.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단기적인 수 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음번 공격 타이밍을 노린 인내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입니다. 숫자 대신 수급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당장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수급이 꼬여 있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 주가는 무겁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유독 차갑고 매섭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나오든 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시장의 구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하락장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시장이 주는 쓴약을 삼고 더 강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덩치 큰 주식을 던지면 주가는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권이 다시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회사의 가치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은 확률 싸움이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이나 수익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 계좌의 전적인 밸런스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목에 비중이 쏠려 있는지,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때는 내 계좌의 약점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 계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주 시장에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기다려야 해요. 매도세가 진정되는 과정이 차트의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야 진짜 바닥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 반도체 투톱이 밀린 것도 결국 이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을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벗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AI와 메모리 사이에서 자금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내놓는지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차익 생기고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반독으로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역대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매수세만 붙으면 금방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체력은 갖춰져